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강한 음봉과 함께 빠른 시간 안에 말씀드렸던 64K 부근 이 채널 하단 자리까지 강한 하방의 움직임이 한 차례 나와줬습니다. 이 일목구름대 하단 지지와도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채널 하단을 완전히 깨지는 않았지만 이 하방 추세가 빠르게 나와준 만큼 지지 반응을 확인 안 하고 풀매수 들어갔다간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전 영상 댓글에 64K 왔다고 풀매수 받는다라는 분도 계시던데 이 자리 채널 이탈 나오면 추가적인 하방의 움직임 열릴 수가 있는 자리예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결국 제가 이 반등 과정 속에서도 67K 부근에 가까워질수록 단기 조정이 강조드리면서 그 이후에 상승의 흐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눌러주고 갈 자리다라고 영상에서 계속 조정의 움직임 강조드렸습니다. 당장은 핵심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67K 부근 채널 상단 저항에서 1A로 조정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지가 확인되면 롱 받을 자리지 풀매수 받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 시장에 이 돈이 들어와야지 지지받고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유동성 자체가 들어올 만한 명분 자체가 없는 상황 속에서 또한 지금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매크로적 이슈죠. 이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까지 각종 온체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매크로적인 부분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4시간 봉의 프레임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의미있게 작용해오던 상승 채널 상단에 한 차례 막히면서 이러한 조정과 함께 1A로 이전의 반등분들을 전부 다 되돌려냈습니다. 자, 이 채널 상단 자리가 67K 부분과도 겹치는 자리였죠. 현재 자리에서 나와주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나 이 차트의 구조를 보더라도 이러한 반등분이 67K 매물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당장 뭐 70K 위로 말아올릴 유동성이나 명분 자체가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 67K 자리 어떤 자리길래 당연한 듯이 이렇게 눌림이 나와줄까요? 결국 지금 나와주고 있는 조정 후 반등 구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큰 구조에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차트를 일본 기준으로 한번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기준으로 큰 프레임에서 보시면 이 고점이었던 82.6K 이후로 파동상 이 하락 추진 5파동으로 57K 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와줄 건 뭘까요? 이 하락 추진 5파동에 대한 상승 조정 ABC 파동이 나와주겠죠. 결국 정석대로 조정 상승 ABC로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건데, 그간 하락 추진 5파동으로 강하게 조정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후에 첫 번째로 나와주는 이러한 반등분은 아직 이전의 하방 추세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1A로 강하게 되돌리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린 구간을 봤을 때 이 0.382 구간이죠. 가격적으로는 67.3K 부근이라는 건데, 또한 이전 이 사파 반등 자리에서 나와줬던 고점 매물대와도 겹치는 자리입니다. 결국 이번 반등 과정 속에서도 67K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면서 강한 매크로적인 호재나 매물대를 돌파할 만한 유동성 자체가 못 받쳐줬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의 흐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조정을 가져갈 만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자, 결국 추세 자체는 그간 나와준 상승 추세의 이 마지노선에 와 있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의 반등 자리를 4시간 봉으로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57K 저점 이후로 ABC로 조정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승 채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채널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당장은 이런 상승 C파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 나와줬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상승 C파에 대한 조정 구간을 예측을 해봤을 때 자, 이 C파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한번 보시면 이 피보나치 되돌림의 골든 포켓 구간이 0.5부터 0.618 구간, 이 가격이 가격적으로 64K 부근이라는 겁니다. 그간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던 이 채널 하단 지지와도 겹치는 자리죠. 결국 단기적으로 64K 부분까지는 조정의 시나리오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매매에 있어서 이런 방향성을 예상을 하는 거지 이런 결과를 두고 매매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나와주고 있는 반응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존에도 우리가 이런 채널 하단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를 깨지 않으면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이 반등의 과정 속에서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아래로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가격을 올렸다라는 거죠. 결국 개미들의 유동성을 확보해가면서 채널 하단과 상단 자리에서 의미있게 계속 지지와 저항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눌리는 모습들 또한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상승 추세 속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의 기대값은 짧고 수익의 기대값은 훨씬 더 큰 자리, 이 손익비상 의미있는 롱 포지션들의 진입 자리가 됐다라는 거죠. 기존에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한번 눌림자리 나오면서 이러한 롱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이 진입자리를 또한 관점 공유를 드렸는데요. 자,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반등 구간에서 이전 고점 자리에서 한 차례 익절을 해드렸고, 채널 상단 자리에서 한 번 더 익절을 해드리면서 현재는 이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67K 주요 저항 자리에서는 이 차트의 구주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조정의 근거들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눌리는 거 확인하고 당장은 이 조정의 움직임 숏 포지션 또한 관점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들 스터디방에서 다 관점 공유를 해드렸고, 이 스터디방 보고 진입하신 구독자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런 직관적인 진입자리나 관점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이 스터디방 입장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결국은 이 C파 반등 이후에 이러한 상승분에 대한 조정분이 나아졌다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도 67K 돌파 움직임 나오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조정의 움직임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중간으로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매크로적인 이슈가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죠. 자,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좀 보시면, 자, 이러한 클래리티 법안 당장 8월 여름 휴에 전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적인 반등의 구조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선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기준을 세우고 SEC와 CFTC의 역할을 나눠주는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종합법안입니다. 결국 기관 자금들이 마음 놓고 들어오는 핵심 열쇠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전에 ETF 출시됐을 때도 기관작은 엄청나게 들어왔었죠. 자, 그런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입에서 휴회 전에는 통과가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러한 기주성 8월 입법 기대감에 대해서 찬물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난항으로 일정이 지연되면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과 함께 회피 위험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법안이 이게 폐기된 게 아니라 지연된 것이죠. 이 장기적인 악재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지 구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와서 결국 이러한 상승 추세가 당장 강한 원웨이 상승이 나와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이 채널 하단 자리에서 지지 반응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뭐 이런 하락분이 다시 한번 바닥을 깨는 강한 하락분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롱 포지션에 대한 물량들을 거의 다 덜어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숏 포지션 위주로만 대응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64K 부근 전후로 이 조정의 시나리오 한 차례 더 열어두면서 당장은 이 자리 지지받고 롱 포지션 우리가 봤더라도 결국 이 거래량과 매수세 확인해가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제 영상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해서 올라가는 영상이죠. 영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아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핵심 분기점들에서는 대응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영상만 보시고 이런 자리 오더라도 확신이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고 기존에 이런 롱 포지션도 놓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브리핑 다 해드리면서 이런 진입자리에서는 고래들의 온체인 데이터들 변화까지 보면서 진입자리들 분할로 싹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 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면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이런 타점이랑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 뉴스들까지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무료로 다 퍼주는 거냐, 나중에는 리딩방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일단 돈 내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자선사업가는 아닙니다. 결국 저도 유튜브 채널 키우려고 영상 찍고 스터디방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튜브 채널 가장 빨리 구독자 늘리는 방법 뭘까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차트에서 이렇게 결과 가지고 주절거리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직접 매매하면서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구독자님들 눈앞에서 다 인증하고 정확하게 진입과 동시에 포지션 공유 드리면서 이 증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직접 보고 믿음이 가야 영상도 계속 보실 거고, 이 영상 반응이 좋아야 결국 이 알고리즘 타고 채널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관점 공유를 다 드리면서 입장하실 때 10원 한 장 안 내셔도 되고, 이런 게 의심이 되시면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댄다? 이 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남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스터디방 입장하실 때 제 채널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차트 관련된 질문이나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도 걸려있지만 유튜브 채널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큰 그림에서는 67K에서 67.3K 부분, 그간 나와준 하락 추진 오파에 대한 0.38이 되돌린 구간이자 채널 상단 저항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자리는 이렇게 단기 조정이 나와주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는 건데, 또한 우리가 이런 상승 C파에 대한 되돌린 구간을 봤을 때 골든 포켓 구간이었던 0.5부터 0.618 구간, 자, 이 자리가 가격적으로 64K 부분이었죠. 자, 이런 자리는 결국 이 채널 하단 자리 지지와도 겹치는 자리인데, 물론 이런 절대값을 두고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하방 추세가 1A로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탈하게 된다면 페닉스와 함께 추가적인 하락분이 한 차례 더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무작정 여기서 눌렸다고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눌림 나오는 거 보고 이 지지를 받아주는지 최대한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매수 버튼 눌러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보수적이라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이런 핵심 구간들에서 각종 지표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까지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장에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길 바랄게요. 자, 아무튼 지금 주말인 만큼 월요일부터는 큰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까지는 이런 채널 하단 자리를 강하게 이탈하는지만 확인을 하면서 이 주말장 동안 스터디방에서도 계속 브리핑 이어나가도록 할 거니까요. 이 스터디방에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